형부. 그래 지연아 우리. 말을 끝맺기도 전에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섞인 채 지연이와 나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역시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지 저를 깊게 원했습니다. 우리 서로는 더욱더 깊게, 더 깊게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머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몸은 딱딱했고 지연이는 촉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트입니다. 오늘은 처제와 형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가장입니다.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10살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이는 대형 보험회사 지점장입니다. 5년 전 승진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고객 미팅으로 집에 거의 없었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 커리어를 위해서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아 학예회가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미안, 오늘 VIP 고객 미팅이 있어. 당신이 다녀와. 여보, 이번 주말에 새 식구 외식이라도. 주말에 지점장 워크숍 있어. 다음에 하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잠자리는 3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출퇴근 시간이 더 불규칙해졌고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해졌고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 호텔 체크인 7시. 못 잊을 밤으로 만들어줄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죠. 급하게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추궁해야 하나?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담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했구나 싶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분노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게 바로 그 무렵 처제 지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서연이보다 6살 어린 동생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퇴직했어요. 아이가 없었던 이혼이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서연이가 너무 바쁘니까 수아 공부를 봐주러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처제일 뿐이었어요. 인사 나누고 저녁 대접하고 그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가 참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형부, 저녁 드셨어요? 수아 과외 끝나고 제가 간단히 볶음밥이라도 해드릴게요. 형부, 수아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형부, 셔츠 단추 떨어진 거 제가 달아드릴게요.
언니는 바쁠 테니까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하는 느낌. 지연이는 자기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빚을 만들었고 자신을 속이고 바람까지 피워서 이혼했다고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언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다른 남자랑 호텔 가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가 수아를 재우고 나오면서 저를 봤어요. 형부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 괜찮아.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시죠? 저도 이혼 전에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외로움이 얼굴에 다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처제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주다니. 지연아 하나.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형부가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이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서로가 상처 입은 사람끼리의 공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웃을 때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요. 수아 과외가 끝나고 지연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처제잖아. 서연이 동생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또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민수 과장도 같이 간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연이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잠들고 우리 둘만 거실에 남았어요. 형부, 언니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핸드백에서 호텔 영수증 봤어요. 여러 장. 언니 혼자 간 게 아니더라고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는 왜 참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덤덤해. 화도 안 나. 그게 더 무섭더라고. 형부 같은 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속상해요. 형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 지연이가 울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형부. 지연아, 우리. 말을 끝맺기도 전에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섞인 채 지연이와 나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역시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지 저를 깊게 원했습니다. 우리 서로는 더욱더 깊게, 더 깊게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머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몸은 딱딱했고 지연이는 촉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 2달간 저와 지연이는 비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출장 가는 날이면 지연이는 우리 집에서 묵었고 우리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수아 앞에서는 철저히 숙모와 삼촌 사이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잠들면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형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제 농담에 웃어줬고, 제가 힘들 때 안아줬어요. 서연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늘 따라다녔어요. 나는 지금 아내를 배신하고 있어. 그것도 처제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먼저 배신한 건 서연이잖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연이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온 가족이 난리 날 거예요. 그러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형부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남자예요. 우리는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제 차를 타고 근교 펜션으로 하루 여행을 갔어요. 서연이는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고 수아는 친구 집에 놀러 갔죠. 펜션에서 보낸 그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형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결혼했겠지, 당연히.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지연아,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낮춰보지 마. 그날 밤 지연이는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말로 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처음으로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연이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형부. 2줄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제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떡해요? 저 어떡하죠? 지연이는 울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병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자. 진정해, 지연아. 진정이 돼요? 이게 들키면 우리 끝이에요. 언니와 우리 부모님이 모두 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 건강이 먼저야. 사실 저는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 일이 들키면 제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직장, 가정, 딸 명예. 모든 게. 며칠 후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신 6주. 확실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형부? 나도 모르겠어. 처음으로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낙태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잖아요. 지연아. 형부도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 지연이의 눈빛이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는 결국 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언니와 수아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지연아. 됐어요. 알아요.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지연이는 냉담해졌습니다. 수아 과외도 계속했지만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서연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지연이랑 많이 친해졌네? 그냥 자주 보니까 그렇지. 이상한데. 지연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혹시 당신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처제한테 뭘 어떻게 해? 하지만 서연이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면서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당신 지연이랑 관계 있는 거 맞죠? 무슨 소리를? 증거 다 있어요. 서연이는 태블릿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연이와 펜션에 갔던 날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 탐정 고용했어요. 당신 행동이 수상해서. 그런데 설마 내 동생이랑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요. 위자료는 당신이 주는 거고 수와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서연아, 잠깐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건 알아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순간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랑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도 민수 과장이랑 바람 피웠잖아. 제가 소리쳤을 때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민수 과장? 그 사람이랑 바람 피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뭐야? 호텔 예약 메시지 봤어. 그건 거래처 접대용이었어요. 민수 과장 와이프 생일이라고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해 준 거예요. 난 여자니까 민수 과장 부인이랑 친해서 도와준 거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바람 안 핀 거야? 당신은 바람 핀 아내를 가정했고, 그걸 정당화 삼아 내 동생이랑 잤네요. 재밌네요, 정말. 아니, 서연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외로웠던 건 알아요. 내가 일에 빠져서 당신을 소홀히 한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서연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벌레였을 뿐. 그리고 저는 착각으로 모든 걸 망쳤습니다. 그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부, 큰일 났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았어요. 뭐? 언니가 부모님한테 다 말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죽겠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저는 급히 차를 몰아 지연이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바닥에 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 어떡해요? 엄마가 절연하겠대요. 아빠는 실망했다고. 미안해, 지연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나쁜 거예요. 언니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부, 전 아기를 지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을 수는 없어요. 정말 그게 나을까? 나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며칠 후 지연이는 병원에 갔고 저는 회사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처제와 바람을 피웠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실망 섞인 눈빛.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정, 직장, 명예, 딸과의 관계.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은 6개월 만에 성립됐어요. 위자료 1억, 양육비 매달 150만 원. 수아는 서연이가 키우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는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사랑했던 거 맞죠? 그럼. 진심이었어. 그럼 됐어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게 후회됐어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서연이와 제대로 대화했을 겁니다. 당신 요즘 바쁜데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 우리 시간을 좀 내자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정당화하면서 제 손으로 모든 걸 망쳤습니다. 서연이도 잘못이 있었어요. 가정을 너무 소홀히 했죠. 하지만 그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전 그녀를 오해했고 그 오해를 핑계로 금지된 사랑에 빠졌어요. 지연이도 피해자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그녀에게 제가 다가갔고 그녀도 저에게 기댔을 뿐이에요. 결국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수아를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아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고개를 돌리죠. 서연이는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다행입니다, 정말로. 지연이는 가끔 문자를 보내요. 잘 지내요? 그럼 저도 응,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답합니다. 며칠 전에는 수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딸은 많이 컸더라고요. 제가 수아야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하자 딸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했어요. 아빠, 저도 가끔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화가 나요.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말로는요, 어른들도 실수를 한대요. 근데 아빠 실수는 너무 큰 거래요. 맞아. 너무 큰 실수였어.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요. 딸의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어른이 펑펑 우는 모습이 우스웠겠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 딸은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예요.